때는 1993년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S고등학교야. 서울대를 100명씩 보낸 적도 있는 강남 8학군의 사립 명문고야. 근데 아이들한테는 기피 대상 1순위. 교칙도 엄하고 공부도 많이 시키기로 유명했거든. 당시 S고 2학년이었던 민근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폭력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거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도 안 맞았으면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드는 적도 있었어요. 오늘 괜찮은데? 불안한데? 오늘 기록 깨나? 안 맞고 집에 가나? 예.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가는 걸로 하면 전국에서 수익권에 들어서 부모님들조차도 거기서 너 3년만 버티면 명문대 가니까 참아라. 이런 게 기류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11월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어. 자, 민근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1교시 시험을 기다리고 있어. 민근이는 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초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어. 우등생인 민근이는 시험을 잘 봤을까? 결과는 몰라. 선생님이 이 답안지를 안 걷어간 거야. 당시 전국 모의고사 시스템은 이래. 큰 출판사들이 시험을 주관하고 학교들은 그중 한 곳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러. 그리고 이 답지를 걷어서 다시 출판사에 제출을 하면 채점을 해서 성적표까지 제공해 주는 거야. 이 답안지를 안 걷어갔다? 공식 성적표가 나올 수 없잖아. 이상하지? 그 민근이는 시험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걸 발견해. 7월이라고 써 있구나. 아까 11월이라 그랬잖아. 그래. 여긴 7월이라 돼 있잖아. 7월이라 돼 있어. 이미 기출 문제로도 나온 몇 개월 전 시험지였던 거야. 분명 학생들은 인당 1,500원의 모의고사비를 냈거든. 그래서 민근이는 모의고사 주관사에 전화를 걸었어. 저 여기 서초 S고인데요. 혹시 이번에 저희 학교 모의고사를 주관하신 게 맞나요? 7월이라고 쓰인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분이 남았고 고등학교들의 학업을 돕는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S고 2학년은 한 학급당 50명씩 총 20반이야. 한 학년 다 해도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이야. 그런데도 아이들은 이건 돈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거든. 주변 학교는 5,000원, 10,000원씩 걷는 보충 수업비를 이 학교는 15,000원, 25,000원까지 거의 2~3배를 걷었어. 이런 게 있었고 또 보충 수업 교재비도 원가보다 1~2만 원씩 비싸. 자, 야간 자율학습 알지? 야자. 근데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한테 전기세 내라는 학교는 전 세계에 우리 학교밖에 없겠지? 전기세 명목으로 매달 3,000원씩 걷었어, 학생들한테. 선배들 졸업 선물 비용으로 2만 원씩. 그리고 스승의 날 선물 산다고 또 10,000원씩. 툭 하면 학생들한테 돈을 걷었대. 근데 정작 졸업생과 선생님들은 받은 게 없어. 모의고사가 있고 며칠 후야. 이른 새벽에 3명의 아이들이 등교를 해. 정문을 통과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였어. 야, 그거 잘 챙겨왔지? 당연하지. 이 전단지야. 교장, 당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선생님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가? 공짜로 나눠줄 시험지를 1,500원씩이나 받아먹고 시험 친 이유가 뭐냐? 당신 같은 인간도 교육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아이들은 학교의 모든 부조리 뒤에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았거든. 출근 시간에 교장이 교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쇼핑백에다가 이제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닌 적도 있는데 세컨드 집에서 오는 게 아니냐. 그때마다 심한 인간적인 모욕을 느꼈어요. 야, 어떤 선생님 교장한테 대들다가 조인트 까였대. 야, 어떤 선생님은 담배 피우다 걸려서 깃방망이 맞았다던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 유인물에 담긴 거야. 3명의 아이들은 학교 여기저기에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어. 등굣길에 유인물을 본 학생들이 삼삼오오 수근거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해. 바로 그때야. 누구야? 내가 어떤 놈들인지 하여튼 찾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둬! 교장이 봤구나. 아니,
교련 선생님. 군용 점퍼를 입은 교련 선생님이 지휘봉을 눈앞에 갖다 대면서 말해. 누가 했는지 불어. 말하면 넌 빼줄게. 야, 말 안 하면 네가 범인이야. 겁에 질린 아이들 입에서 진술들이 막 나와. 일단 유인물을 돌린 3명, 그리고 그중 1명의 짝이라는 이유로 끌려간 한 아이까지. 4명의 아이들이 퇴학당했어. 이 사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어. 취조를 하던 선생님들은 주동자에게 이런 질문도 했어. 이거 니들끼리 생각한 거 아니지? 누가 시킨 거지? 시킨 선생님 이름대 아이들 입에선 어떤 선생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부터 3명의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제외돼.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왜 이런 부당 대우를 당해야 하는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 일단 하나, 둘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교장에게 맞섰다가 불이익을 당한 교사들 위주로 총 8명 정도야. 근데 지금까지 학교의 문제를 알리려는 교사가 없었을까?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청와대까지 찾아갔었어. 하지만 매번 검토해보겠다. 뭐 기다려라.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 언론에 터뜨린 거야. 언론에 터뜨린 거야. 1994년 3월 14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 담임 선생들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학부형들 통한 찬조금 징수 같은 거, 또 성적을 갖다가 조작시키는 경우. 수상받는 학생들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9명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요구를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걸 갖다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가르치는 거 너희는 보고 싶지 않은데 오늘 아침 조회에서도 아이들한테 좀 아직 안 나가셨거든요. 교사로서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강남 최고의 명문고에서 일어난 사학 비리 사건이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 수사 지시를 내렸어. 조사가 시작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종 혐의들이 튀어나와. 먼저 A 교장. 이 교장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충분히 알겠지. B 교감. 이 B 교감은 교장의 충성스런 2인자야. C 이사는 일종의 협력 관계라고 보면 돼. 육군 대령 출신으로 안기부를 거쳐서 83년부터 이 학교 재단의 상근 이사를 맡게 돼. 뭐 학교나 교장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 마지막으로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 아내야? 뭐 가족끼리 다 헤쳐먹은 거네? 그렇게 서서히 학교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든 거야. 하루는 한 교사가 영어 시험을 채점하고 있었어. 갑자기 주임 교사가 오더니 슬쩍 이걸 주고 가. 박땡땡 잘 좀 봐주세요. 점수 좋게 주라는 거지. 뭔가 거역하기에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사실 그 당시엔 중학교들도 내신 시험에서 OMR 답안지를 사용했거든? 근데 S고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했어. 채점을 해요. 정답. 5번이 틀렸네. 자, 5번도 맞았네. 그리고 정답 처리가 되는 거야. 아, 정말 원초적인 방법으로 정답 처리를 해버리네. 심지어 92년 9월엔 교육부가 일체의 찬조금 징수를 금지했거든? 근데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혀. S고의 찬조금 징수는 계속됐어. 사실은 명분이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불법 찬조금입니다. 돈을 걷는 명분도, 돈을 걷는 방식도 전부 담임 선생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한 거야. 그럼 학기 초에 하는 일이 담임은 그 할당량을 채워서 내야 됩니다. 이게 교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짓이죠. 92년부터는 학급당 500만 원까지 올라가. 이렇게 6년간 걷어들인 찬조금만 무려 15억 원. 15억이었어. 당시 강남 아파트 서너 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어. 그럼 이 교장은 15억 원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S고는 한때 명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인 동시에 강남에서 가장 시설이 후진 학교로 유명했어. 자, 그럼 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썼을까? 자, 검찰 수사관들은 A 교장의 집으로 향했어. 근데 집이 화려해. 커. 대지가 무려 247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호화 주택이야.
집이 이거 한 채가 아니야. 미국 뉴욕 인근 로드 아일랜드주에 있는 약 40만 달러짜리 별장이야. 대지가 무려 1,200여 평에 수영장만 33평. 빌딩도 하나 갖고 있었어. 학교 건너편에 1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 94년 당시 시세가 50억 원 정도. 94년 밝혀진 교장의 자산은 무려 200억대. 당연히 의혹을 가진 사람들도 생겼겠지. 감사를 나온 적도 있었대. 내신 성적 조작, 불법 찬조금도 일부 적발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때 경고! 이게 뭐 징계는커녕 우수 학교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대. 관리감독 기관이 비리 세력을 비호해준 셈이야. 그런데 마침내 그 학생들의 전단지와 용기 있는 선생님들의 양심 선언으로 그들의 만행이 온 세상에 알려진 거야. 자, 그렇게 몇 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교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집행유예는 밖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집행을 유예하는 거지. 결국 형을 살지 않은 거잖아. 비교감과 시 이사는 어떻게 됐을까? 둘 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다고 해. 학교는 관선 이사들이 파견이 되면서 빠르게 정상화가 됐어. 유인물 사건으로 퇴학당한 네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왔대. 불법 찬조금도 없어지고 성적 처리도 어느 학교보다 투명해. 교사들의 양심 선언 후 6년이 지난 2000년 1월이야. 이 아이의 이름은 조연무. 올해 S고 2학년이 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연무는 학생회에도 들어가고 부학생회장까지 맡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얘기가 들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비리 이사장이 다시 올 수도 있대. 그런데 얼마 후 이 소문은 현실이 돼. 학교재단 이사로 A 교장의 아내, 누나 등 측근들이 선임된 거야. 새로운 교장 자리에 누가 임명이 됐을까? 바로 B 교감이야. 성적을 조작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그 부패 교감. A 교장의 충신이었던 그가 새 교장으로 온다는 거야. 그럼 S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먼저 투쟁에 나선 건 선생님들이었어. 양심 선언하던 그 각오로 교육청으로 달려가서 열흘간 항의 시위를 한 거야.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은 졸업생들은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앞 시위에 나섰대. 동문들이 94년 당시 뉴스들을 찾아보고 사태를 파악한 재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 아,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학생들이 처음 알게 되고 이거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쪽으로 모였죠. 처음으로 집회를 그때 2월 달에 하게 된 거죠. 연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위라는 걸 하게 돼. 비리재단 웬 말이냐! 범죄자는 물러가라! 2,000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힘껏 외쳤어. 시 교육감은 A 교장 아내와 측근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려. 그런데 한 달 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돼. A 교장의 아내가 소송을 건 거야. 그리고 3개월 만인 2000년 6월 29일. 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어. 피고가 이사 취임에 법적 하자가 없는 원고들의 전력을 문제 삼아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 실력 행사를 한 교사들에게 굴복, 이사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학내 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을 크게 해야 하는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A 교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거야. 이게 세상이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퉁쳐서 사회, 법, 어른 이렇게 사고를 하는데 아, 이 어른들이 진짜 야속하다. 법이라는 게 진짜 되게 불합리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됐었죠. 다시 우리가 좀 행동에 나서야겠다라는 게 판단이 섰죠. S고는 또 다시 발칵 뒤집혔어. 학부모들은 비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 채 운동장에 모였어. 비리재단 몰아내고 S고를 살려내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실 칠판엔 이 두 글자만 크게 적혀 있었대. 정의. 맞아. 2000년 7월 8일 오늘도 아이들은 아침부터 운동장으로 하나 둘 모여들어.
어느덧 전교생 2천여 명이 집결했어. 교내에선 학부모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중이야. 그런데 그때 안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밖에서 선생님들이 소리치기 시작해.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교문 밖엔 수백 명의 전경들이 깔려 있어. 흥분한 아이들이 전경들과 부딪히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 행정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다시 뒤집어줬으니까 더 강한 게 필요해. 야, 오늘은 진짜 가자, 법원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법원 가자고. 혈기들이 끌어올라가지고 학교 앞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학생으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진 거죠. 전경들은 길을 다 막고 있고 학생들은 그 안에 다 이제 좀 갇혔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은 무작정 교문과 전경들을 뚫고 나갔어. 그때부터 좀 전략을 바꿨죠. 일부는 옆으로 돌아가지고 나머지는 교대역 쪽 방향으로 해서 돌아서 온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법원으로 향하는 선어 갈래길로 무리를 지어 흩어졌어. 그럼 전경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또 법원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일단 아이들을 무력으로 저지하기 시작했어. 방패로 밀치거나 곤봉을 휘두른 거야. 그 결과 곳곳에서 부상당한 아이들이 속출했어. 심지어 말리려고 끼어든 한 어머니는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대. 그렇게 흩어졌던 아이들이 하나둘 법원 앞에 도착을 해. 그 사이 더 늘어난 경찰 병력은 금세 법원과 아이들을 에웠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했어.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해도 우리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끝냅시다. 정의는 살아있다. 부패재단 척결하라. 비리재단 비호하는 재판부는 사퇴하라. 그리고는 음료수병 하나까지 싹 챙겨 들고 조용히 자진해산했어. 자, 이날 학생들의 법원 시위는 6년 전 선생님들의 양심선언처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빵 하고 떠올랐어. 그 사이에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어. 자, 드디어 2001년 3월 22일 서울고법의 판결이 내려져.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사에 선정된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생, 교사들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원고들의 재단 복귀로 재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됐고 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A 교장 일가가 패소한 거야. 몰락했네. 학생들의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과연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실제 결정인 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움직임. 그동안 법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 그런 걸 조금 버리고 어른들한테 조금 감사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말을 했었어요. 처음으로 이겼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소식이 학교에 쫙 전달이 되니까 월드컵 때 골 넣으면은 다 같이 막 와 하는 것처럼 진짜 전교생이 와 하면서 이렇게 막 박수치고 수업이 중단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해 11월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해. 에스고 사태는 94년 3월 14일 이후에 8년 8개월 만에야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어. 그 후 에스고는 7명의 관선 이사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어. 모두 다 학부모, 동문회, 교사, 교육단체,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야. 사태가 수습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끝내 아픔을 딛고 황골탈퇴한 에스고는 새로이 강남의 명문고로 자리매김해.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었다면 저 친구들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하잖아.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내뱉어 왔던 것 같은데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정의는 끝끝내 승리한다. 라고 그 단어를 앞에 붙여주고 싶어. 확인 마쳤습니다. 접촉하시죠. 부대 마크, 계급장 이런 게 없어. 특수부대 수준의 인간 병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돼?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나? 주어진 시간은 단 3개월. 미국 첩보국 최초의 한인 요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와. 근데 요원들 중 뜻밖의 얼굴이 있어. 대한민국 기업 총수 중 전무후무한 이력을 가진 요원 A. 어떻게 이러시지? 앞서가시는 분이네. 멋있다 진짜.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